사자자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를 보면은 달이 5번째 집에서 8번째 집으로 합삭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달이 있고, 달이 이제 지금 사수 자리에서 이제 염소, 물병, 그리고 이제 이 물고기 자리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 물병 자리에 있는 토성, 금성, 목성, 태양, 수성을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태양이랑 이제 만나는 걸 합삭이라고 얘기하는데, 7번째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달이 5개의 행성을 지나는 것, 이게 이제 좀 중요해서 그 집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자리한테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7번째 집의 이슈가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7번째 집이라는 거는 파트너, 그다음에 연인, 그리고 어떤 나와 대응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나와 대응되는 사람. 1대1로 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요. 1대 다수의 느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저는 대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7번째 같은 경우는 1대1로라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1대1이 어떤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 사람이겠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약간 동등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1대1인데 어떤 갑과 을의 느낌이 있게 되면 요거는 10번째 집의 영향의 개념이 됩니다. 이제 내가 을이면은 이게 이제 상사라든가 손윗사람의 개념이 되죠. 다 갑이. 그러면 이게 곧 10번째 집이 보통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대응되고 동등한 느낌이 드는 사람하고 어떤 이슈, 더욱더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끝나고 서로 갈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새로운 인연이나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상황이 뭐에 의해 촉발된다는 거예요? 특정 사람에 의해 촉발이 된다는 겁니다. 7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람하고 어떠한 사안을 결정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매매 같은 거를 해야 된다던가, 그럼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있겠죠. 그렇죠? 이 둘 사이 협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적절하고 확실한 매도,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찾게 된다던가,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사람하고 연애 중인데 결혼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나 응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특정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의논하고, 이런 어떤 형상들의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7번째 집에 이슈가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자자리 분들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처녀자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녀자리 같은 경우 달이 4번째 집에서 7번째 집으로 진행을 하죠.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물고기 자리에 도착을 하고 이 물병 자리를 이제 지나치게 되죠. 그러고 이 6번째 집에서 이제 태양하고 합삭을 이루게 되는데요. 보면은 지금 이 물병 자리에 위치한 행성들이 6번째 집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달이 이렇게 쭉 지나면서 이 6번째 집에 대한 이슈가 되게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6번째 집이라는 게 뭔지를 살펴보면 이 6번째 집은 이해하기가 쉬운 집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6번째 집을 한 문장으로 좀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사소하게 느껴지는 어떤 삶의 영역이거든요. 저는 좀 집을 삶의 영역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양한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삶의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가족이라던가 또는 뭐 직장, 어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겠죠. 그 다음에 뭐 친구,
그다음에 뭐 형제, 그다음에 뭐 이웃,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의 영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뭐 고아이신 분은 이제 가족이 없으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웃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고 현대인들 중에서는 또는 친구가 거의 없으신 분도 있긴 하지만 영역이라는 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조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영역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이 이제 다양한 개성이나 그런 색깔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어떤 기질이나 성질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 기질이나 성질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삶의 영역의 어떤 비중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성이 있고 다양한 이 인생사인 건데요. 그러면 이 여섯 번째 집이라는 거는 좀 우리가 이제 사소하게 느껴지는 어떤 또는 약간은 귀찮다고 느껴지는 그런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꺼이 어떤 즐겁게 받아들이는 어떤 행동들이나 영역들도 있고요. 되게 귀찮거나 또는 하기 싫은 어떤 삶의 영역이나 그런 이것도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죠. 예를 들어서 매일 일어나서 뭐 씻고 그다음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요.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하는 거죠. 약간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왜죠? 그런 걸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규칙적으로 보통 이제 규칙적으로 어떤 위생적인 활동을 만약에 안 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병균이라든가 병에 옮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손 씻는 걸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해서 손을 열심히 씻는다. 이런 경우는 없죠. 우리가 이제 이런 큰 문제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이 여섯 번째 집은 이러한 식으로 어떤 그런 뭐 청소 또는 뭐 어떤 위생적인 어떤 행위들 또는 어떤 사소하지만 꾸준히 해야 되는 어떤 업무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업무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려동물 똥 치우고 쓰다듬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산책시키고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거지 이 산책시키고 똥 치우는 거를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어떤 일들입니다. 이런 느낌의 일들.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섯 번째가 부각된다는 건 조금은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사소한 일들을 재조정하거나 또는 개선하거나 또는 이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이 사소한 일들을 잘 안 해왔거나 또는 너무 신경을 안 쓰거나 해가지고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런 것들을 개선시킴으로써 삶의 질 자체가 올라가는 현상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나의 어떤 사소한 상황을 재점검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보는 거고요.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소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거나 또는 큰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는 우리가 강하게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 달성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큰 목표가 있다고 치면. 그럼 이걸 이렇게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쪼개놓고 매일매일이 조금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걷듯이. 근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는 우리 언제 목적지에 도달하지? 과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의미 있는 행동인가? 한 방에 엘리베이터 타고 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누적되지 않으면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순간순간이 여섯 번째 영역입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한다는 개념은 열 번째 영역이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어떤 생활 습관에 관련된 것들 또는 어떤 우리의 건강 유지를 하는 어떠한 행동들에 관련된 것들이 보통 여섯 번째 하수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반려동물에 어떤 관련된 집이기도 좀 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 반려동물 되게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 한번 살펴볼게요. 다리 세 번째 집에서 여섯 번째 집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이 다섯 번째 집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 차트를 보면은 달이 여기 있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서 여기 물병자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물병자리가 보면은 다섯 번째 집이죠. 천칭자 상승 여기 보이죠?
천칭 상승이라는 뜻이고, 그럼 이 다섯 번째 집이라는 거는 나의 기운이 가장 이렇게 방해 없이 강하게 뻗어나가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통 유흥 또는 즐거움의 집이다, 음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취미 생활을요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취미 생활에 이제 관련된 집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흥, 유흥이라는 건 이제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어떤 문화 생활 같은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연애할 때 데이트 하잖아요. 이게 데이트가 이게 맞나? 데이트를 하는데, 이 데이트라는 거는 노는 거죠. 노는 행위입니다. 노는 행위, 유희, 이런 행위들에 집중하면서 이제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집에 좀 재미난 점 중에 하나가 예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개성을 작품에 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다섯 번째 집이라는 건 이 개성, 나의 개성이 가장 시원시원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뻗어나오는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그쵸?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의 어떤 작품이 나오는 그런 어떤 시기, 잘 나오는, 우리가 영감이라고도 표현하고, 그쵸? 감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떠한 예술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뿜어져 나오는 시기, 어떤 작품 활동의 결과가 좀 좋을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갬블하고 좀 비슷합니다. 투자라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설명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갬블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투자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투자가 도박이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게임을 할 때의 어떤 승과 패, 그 다음에 그 어떤 상황을 유리하냐 불리하냐 읽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 기운하고 이 투자의 기운이 유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고도 관련된 집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섯 번째 집이 요런 의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어떠한 해석의 그 근간에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의 기운이 가장 방해 없이 강하게 뻗어나가는 집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파생을 시켜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또 살펴볼게요.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 달이 두 번째 집에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번째 집에 있는 요 물병자리 행성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합삭을 이루게 되죠. 지금 이게 정갈자리 기호고요. 요거는 이제 물병자리 기호입니다. 지금 그게 네 번째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네 번째 집이라는 거는 어떤 삶의 영역이냐면, 나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이루는, 또는 백그라운드. 그러면은 보통 요 영역을 우리는 어떤 가족 또는 어떤 집을 의미합니다. 또는 조상,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의 어떤 무의식 차원. 이게 보통 뭐겠어요? 우리의 뿌리겠죠. 뿌리나 근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의 이슈가 두드러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갖기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또는 새롭게 단장하는 것도 어떤 좋은 시기다라고 보고요. 요 개념은 우리가 삶을 살면요,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영역이 있고 안으로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여긴 공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이 집이 12집이 있는데, 1번부터 12집이 있는데, 이 12집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1에서 6이라는 거는 사적인 영역을 얘기하고요, 삶에 있어서. 그리고 7에서 10이라는 거는 공적인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위치도 어떻게 보면 상징의 어떤 상징의 한 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보게 되면 이 4라는 거는 이 12개의 집 중에서 가장 이 밑에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거의 시작은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 깊숙한 내면의 어떤 부분이고요. 가장 깊숙한 안쪽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통 봤을 때 페르소나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요거는 보통 깊은 무의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요. 이게 영역이죠. 또 어떻게 보면 이 점성학을 하든 또는 여러 운명학, 동양의 자평명리가 됐든, 또는 자미두수가 됐든, 또는 주역이 됐든, 또는 서양의 카발라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점성술이 됐든, 이런 어떤 운명학을 공부할 때는요, 명학을 공부할 때는 이러한 어떤 어떤 상징들을 또는 어떤 의미들을 굉장히 다층적, 다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훈련이 좀 돼 있으셔야 돼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단편적이게 A는 B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A라는 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하게. 그런 연습이 이제 좀 되면 좋은데 천천히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이 첫 번째 집에서 사수자리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물고기 자리까지 이제 가는데 이 물병 자리가 이제 세 번째 집인데요. 물병 자리에 이제 행성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 달이 지나가면서 이 행성을 쭈루루룩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집에서의 어떠한 이벤트나 이슈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 집이라는 거는 내가 있으면요. 내 근처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처. 내 근처에 있는 어떤 근처. 그러니까 이게 손이 닿고, 좀만 움직이면은 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이제 사람으로 표현하면 이웃이나 형제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뭔가 이제 근처라는 느낌 있죠. 이 말 자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근거리 영역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큰 마음을 먹고 가야 된다. 이런 여행은 보통 9번째입니다. 큰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여행. 그런데 이게 가볍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도 갈 수 있는 여행. 이런 거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근처라고는 거는 그렇게 엄청 큰 마음을 먹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근처인데.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나타내요. 근처로 이동한다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근거리 여행 이게 되는 거고 또 근처로 이동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우리가 항상 이용하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거리, 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때에 집에서 그때는 참 그렇게 안 멀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다녔는지 몰라요. 그 고등학교 체력으로 그냥 다닌 것 같아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다녔었는데 한 30분 걸렸습니다. 30분. 학교까지. 지금이면요 저 걸어서 30분 거리는 무조건 버스 탑니다. 그런데 그때는 걸어서 이렇게 다녔어요. 네, 그러면 학교까지 엄청 많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다양한 길이 있을 텐데 제가 가는 길은 항상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패턴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가까운 근처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다루고 이렇게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근처라는 개념도 다르고 인식도 다를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하우스가 어떠한 별자리로 되어 있고 이 세 번째 하우스 안에 어떠한 행성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성들과 다른 행성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 사람의 이 근처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 패턴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간 저도 지금 이제 제가 김포에 살고 있는데 김포에서 제가 이제 서울 근교까지 이렇게
일을 보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제가 타는 버스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저는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똑같이 이동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대중교통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참고로 제 안사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대중교통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또 취향이죠. 이런 느낌들이 이제 세 번째 집이에요. 이 개념상으로 보면. 또는 이런 거기도 합니다. 뭐랄까, 우리의 이제 사고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사고, 생각.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로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주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의 근처에 놓여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뭐랄까, 접할 수 있죠.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의 어떤 가십거리나, 또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이것도 유튜브고.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는 것만 보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나의 근처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는 쉽게 접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위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이렇게 보고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나 독서랑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렇게 취합하는,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의 어떤 드라이브나 근거리의 여행,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적으로는 이웃이나 형제, 이런 것들을 어떤 삶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하우스가. 네. 제가 나름대로 지금 제가 이제 그 주간 운세를 하다 보니까 그 운세적으로 이제 제가 접근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이 행성이 이렇게 한 별자리에 5개가 모이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스텔리움이라는 그 대구조가 일어나려면 일반적으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치지 않습니다. 이 스텔리움 구조에. 그래서 이제 7개 행성 중에 4개 이상, 과반수죠. 4개 이상이 놓이면 되는데, 이건 5개잖아요. 압도적인 과반수입니다. 그러면서 또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놓이게 되면은 총 몇 개의 행성이 놓이게 돼요? 6개가 놓이게 돼요. 지금 화성 빼고. 이런 경우는 정말 그렇게 뭐랄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이 집에 대해서 좀 이거는 집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운세를, 뭐 운세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좀 들으시는 거 이해하면서 들으면 좀 좋잖아요. 이 집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운세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혹시라도 이제 점성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집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니신 분들은 그냥 자기 별자리에 대해서 그냥 이런 영역을 내가 좀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달이 12번째 집에서 세 번째 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면 12번째 집에 있고 이게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세 번째 집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집에 위치한 이 물병자리의 행성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이 두 번째 있죠. 그러면 합삭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집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소유와 관련된 집입니다. 관련된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일이 이제 뭐 물병자리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나거든요. 그럼 이거는 나의 것입니다. 그럼 3번은 나와 가까운 영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4번은 나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이고, 5번은 나의 즐거움의 영역입니다. 보면은 다 나의 이게 붙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나라는 게 뭐예요? 여기 1번이죠. 이게 그래서 기준입니다. 1번이 기준이고, 우리는 이제 기준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기준. 이 기준이 있어야지 이 기준에서 좌측이냐, 우측이냐, 위냐, 아래냐, 뭐냐, 가깝냐, 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맞냐, 적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뭐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기준은 뭐죠? 나입니다. 나. 이거는 이거 물병자리 할 때 해야 되는데, 물병자리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지금 다 해버리면 물병자리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하여튼간 두 번째 하우스는 이런 나의 것,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하는 어떤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영역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면 되게 편안한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심리적으로는 이 두 번째 영역을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가치관이라는 거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동일시하는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동일시하는 생각. 이게 뭐예요? 보통 어떤 가치관이죠. 가치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약에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느껴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느끼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어떤 집에 월세로 살거나 뭐 전세로 삽니다. 이거랑 이게 내 소유예요. 그럼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요때는 막 못 하나 박을 때도 못 박을 거 막 고민하고 뭐 고장 나면 막 골치 아프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 소유예요. 못 박을 때도 그냥 박는 거고 고장 나면 그냥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고치는 거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안한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들, 뭐 편안한 공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무리하지는 않죠. 잘. 그다음에 확실하고 안정된 성과나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재물이나 어떤 소유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자본주의 시대라서 이 재물과 보통 우리는 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소유 이런 것들, 나의 것. 그래서 어떤 내가 사고 싶었던 것을 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뭐 저거 내가 꼭 사고 싶었다 하는 것들을 사거나 또는 뭐 만약 건물이거나 그러면 계약을 맺거나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재물이라던가 소유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강하게 일어날 소지가 높아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집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집 보도록 할게요. 물병 자리들이죠. 그럼 지금 이제 이 달이 11번째에 지금 월요일에는 위치하고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물고기 자리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물병 자리에 있는 행성들을 쭈루루룩 지나게 되는데 이 물병 자리가 이 상승 별자리가 물병 자리이신 분들은 첫 번째 집입니다. 첫 번째 집. 그래서 첫 번째 집에서 합삭이 일어나고요. 첫 번째 집은 어떤 영역이냐면 나라는 영역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라고 할 때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 또는 우리의 얼굴. 그죠? 이게 보통 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육체의 활력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나의 기운이 매우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제 건강이라던가 활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살아나게 되고요. 또 저는 이 영역을 좀 어떤 걸로 좀 생각을 하냐면 어떤 그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첫 번째 집을요. 기준이 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들의 기준이 되는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다시 재정립되거나 재설정되거나 하여튼간 또는 이 기준이 흔들리거나 위기를 겪거나 또는 이 기준이 확장되거나 이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근간은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중심 삶의 중심의 영향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2집이 원래는요 다 원래 가치는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이게 이제 이거는 뭐랄까 객관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고요. 근데 이제 인간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보게 되면 1번 집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이게 뭐죠? 1번 집이 뭐니까? 나니까 나. 인간은 누구나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집에 만약에 1번 집에 예를 들어 목성이라던가 또는 뭐 화성이라던가 이런 행성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목성이나 화성은 굉장히 이 목성 같은 경우는 어떤 이거 둘 다 활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활력이나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목성은 이제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반면에 화성은 격렬하죠.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행성들은 에너지 레벨을 좀 업시키거나 올리는 개념이 되게 강합니다. 태양도 그렇지만 세계는. 그러면 이런 행성들이 만약에 첫 번째 집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한다면 네이탈 차트, 그러니까 출생 천공도에서 뭐 첫 번째 집에 이런 행성이 있거나 또는 지금 같이 트랜짓에서 이 첫 번째 집에 이런 행성이 지나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나의 활력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상승하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삶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기가 수 있습니다. 주도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의 삶이라는 건 나의 세계에서 내는 보통 육체죠. 이거는 나의 세계고 보통 원래 나의 세계가 다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나라는 육체를 기준으로 삼죠. 그러면 이 나라는 기운이 되게 세지니까 이 나의 세계를 내 뜻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내가 느껴요. 이쪽이 지금 기운이 세지니까. 그래서 어떤 삶의 주도권 또는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기운이 되게 살아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고민, 그 다음에 재설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달이 10번째 집에서 첫 번째 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진행하면서 12번째 집에 놓여진 이 행성들을 쭈르륵 지나가면서 태양하고 합삭을 이루게 되죠. 이 12번째 집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게 되면 12번째 집이 정말 이 12개의 집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집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어떤 삶의 영역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삶의 영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 소리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요즘에 85제곱미터가 기본 사이즈니까 이게 한 25평 되나요? 그러니까 25평 정도 되는 만약에 아파트에 산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다 내 집이죠. 그렇죠? 내 집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 이걸 잘 알고 있겠죠. 내 집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현관문이라던가 또는 내가 주로 활동하는 어떤 거실이나 또는 뭐 안방 또는 뭐 내가 주로 가는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방들이 어떤 영역들이 있죠. 이런 영역들은요 매번 이용하고 자주 보고 또 자주 생각하고 그러니까 쉽게 인지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 창고 뭐 보일러실 그렇죠? 보일러실 그다음에 싱크대 구멍 뭐 이런 것도 지금 내 집의 한 영역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인식을 하면서 살아요? 인식을 하시면서 평소에는 인식을 못하고 살죠. 언제 인식합니까? 언제 인식해요? 고장났을 때. 고장나고 문제 생겼을 때. 그런 게 있었지. 이 부분이 있었지. 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12번째 집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보통 우리는 12번째 집을 언제 인식을 하냐면 삶이 고장났을 때 인식을 합니다. 나의 삶에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 이 삶을 산다는 거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때가 있죠. 언제? 아주 골치 아파졌을 때. 그러니까 이 12번째 집 자체가 골치 아픈 집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보일러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싱크대 구멍이 뭔 죄가 있어요. 죄 없죠. 그냥 하나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쪽을 막 신경 써서 관리하거나 신경 써서 우리는 그 현관이라던가 뭐 거실은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항상 신경 쓰죠. 근데 보일러실, 뭐 싱크대 하수구 뭐 이런 거 항상 신경 쓰고 당연히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신경 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이 장소에 대한 막 탓을 하죠. 그런데 이 장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12번째 집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고장났을 때 인식을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12번째 집이 골치 아파 보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보통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되게 성공을 위해서 살거나 돈을 위해서 막 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막 뭔가 행복해지려고 우리는 사는 건데 돈과 성공을 쫓고 그렇죠? 그런데 살다가 더욱더 막 몸이 망가지고 불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 강제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뭐가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외부가 아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가 아닌 어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12번째 집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 12번째 집은 어떤 거와 연결이 돼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는 뭐 운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하여튼간 신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간 이런 생활을 적극적으로 매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 없죠.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집이라던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망하고 힘들고 막 병에 걸리고 막 엉망진창이 되면 이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힘든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힘든 사람들. 또는 어떤 봉사의 개념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희생,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12번째 집들입니다. 좀 쉽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좀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할 때는 그냥 휴식을 취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이지만 참 한국 사람들 휴식 취할 줄 모르지만 휴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또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지 공부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휴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거가 한국인들은 치열하게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멈추는 것도 어떻게 삶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발산하는 것만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도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번째 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시기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 좀 좋고 만약에 이 12번째 집의 에너지가 강할 때 고집을 피우거나 내 뜻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려놓는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2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여기까지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2월 8일에서 14일까지 운세를 살펴봤는데 좀 특수한 행성들의 배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집에 대한 어떤 강의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90% 뭐 95%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운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나 상관없이 들으시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별님들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